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헤르메스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1월 시장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개장하고 나서 현 시각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어떻게 보셨고 오늘 또 어떤 흐름 이어갈 거라 전망하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양시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오늘은 음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음전까지는 안 할 것 같지만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 개인만 나홀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후장의 흐름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대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커져 나가고 있고 또 주말 사이 영국에 대해서도 좀 봉쇄 조치가 좀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봉쇄 조치로 나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을 오후장까지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 대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포스코입니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이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로 조금 이제 상승이 기대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또 이제 금융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배당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고 이제 이런 기대감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마블이나 오늘 게임주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워낙 하락세가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좀 반등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에 몰아가지고 바닥 다지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HMM이나 최근에 좀 상승하고 있었던 그리고 기대가 되고 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조금 저중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이런 종목군들이 다소 조금은 쉬어가고 이제 다시 조금 새로 부각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대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자꾸 변하고 있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성급하게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시장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오늘 우리 시장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특징적인 업종으로는 게임주, 또 철강주, 금융주들 최근 흐름이 괜찮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곧바로 코스닥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오늘 일장 오르면서 분위기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코스닥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코스닥이 오늘장에서는 이제 코스피보다 조금 좋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휴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상승해주고 있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의 이런 보툴륨의 톡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메디톡스 쪽으로 좀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디톡스 쪽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은 휴젤 쪽으로도 이제 톡신 관련된 균주에 대한 또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련된 부분들로 개변적인 모멘텀으로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오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또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좀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맵진이나 위메이드, 컴투스,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 쉬어가던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장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에 따른 좀 기술적인 반등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과 또 아이폰이 좀 출시가 되면서 5G에 대한 이런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끝나고 나면은 부양책이 나오게 되는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5G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엔터주들 오늘 장에서 좀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결제주들 또 최근에 코로나 수혜주로 거론되다가 많이 낙폭 과대되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양한 섹터들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후장까지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들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포로 무너졌던 10월장, 이제는 11월장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까요? 이에 대한 내용 잠시 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부장 시즌에 포문을 연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도 잠시 뒤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재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움츠러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빅테크 선호는 여전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물적 분할의 후폭풍을 맞고 있는 LG화학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치킨으로 따상을 맛보기 위한 교촌 F&B에 대한 움직임까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먼저 미국 증시로 좀 눈을 돌렸던 적극적 이른바 서학개미가요, 10월에 들어서 매매 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 10월에서 미국 증시에 매수, 매도한 금액을 합친 결제 대금을 따져봤는데 약 129달러로 이 33%가량이 전달에 비해서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하지만 순매수 상위권을 살펴보면 애플과 아마존 등 여전히 빅테크를 선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증권가 역시도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 만큼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업계 소식 되겠습니다.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의 이슈가 통과가 된 뒤 LG화학은 현재 2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기관의 강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58만 선까지 장중에 좀 털썩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냈는데요. 다시금 좀 60만 원을 지지하면서 과연 더 반등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지 향후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치킨으로 따상을 노리고 있는 교촌 F&B에 대한 내용 되겠는데요. 교촌 치킨으로 유명하죠. 교촌 F&B가 공모주 청약이 좀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공모주 청약이 들어가는데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 공모가 밴드 1,600원에서 12,300원이고요. 예상 기업 가치를 좀 따져봤을 때는 2,670억 원에서 3,09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뭐 치킨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죠. 이런 성장성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치킨 1위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5가지 이슈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안개가 가득했던 10월 증시가 막을 내리고 11월 증시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 대선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과거 미국 대선 전후에 주가 흐름을 분석해보면 대선 직후 약 15일 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의 주가 지수가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제 미 대선도 끝이 나고 이번 달 안으로 또 국내 대주주 양도세 그 이슈도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이번 달은 좀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대주주 여건에 대한 부분만 해소가 되더라도 좀 충분히 수급적인 부분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또 대선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 대선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런 정책이나 흐름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또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흐름들, 중국과의 관계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영국도 주말 내에 이제 봉쇄하는 그런 맞아요. 흐름들로 가게 됐고, 지금 뭐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는 벌써 봉쇄 조치를 해서 좀 진행을 네.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팬데믹이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는 봉쇄 조치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뭐 10만을 넘어서고 평균이 이제 7만 8천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좀 전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도 현실적으로는 봉쇄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됐을 때 당연히 미국 증시가 많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미국 증시가 만약 폭락이 나온다고 됐을 때는 당연하게도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이후에 부양책이 얼마나 빠르게 나와주는지 그리고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부양책이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좀 정책을 새로 잡아 나가는 이런 기조들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런 부양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늦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양책에 대한 시기도 변동이 될 수 있고 이런 변동이 나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코로나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봉쇄 조치가 계속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유럽 쪽에서 확산되고 있는 그리고 미국 쪽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런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지 혹시 줄어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 그건 이제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들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1월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많은 이슈들이 혼조가 되고 이게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부양책이 빠르게 나와주고 그걸 연쇄적으로 FOMC가 좀 받아주는 이런 라인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증시가 이제 상방이 좀 열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좀 흐름들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또 이에 따른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이제 최대 쇼핑 시즌이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생산자 지수들이 어떻게 조금 확대가 되는지 이런 경제 지표들도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경제가 정말로 잘 좀 돌아오고 있는지 코로나19 영향에서 확진자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는 좀 잘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이제 대선 변화에 따라서는 뭐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5G랑 친환경을 두 가지를 일단 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5G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뭐 이제 오이솔루션이나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보셔도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좀 많이 눌리고 다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이제 다시 확산이 되고 팬데믹이 강화가 됐을 때 지금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뭐 마스크라든지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국내 종목군들 조금 시세가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 보셔야 되겠고 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따라서 좀 영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들에 대해서 영향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여행주나 항공주 그리고 면세, 화장품 이런 소비 관련된 그리고 코로나 최대 피해주들이 단기적인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진행이 됐을 때 나는 이런 섹터를 봐야지라는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하시고 그 안에서도 제 선호주들을 먼저 좀 꼽아 놓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슈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시장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대선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고 일단 3분기 주요 경제 지표들이 다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유럽 주요국들에서 지금 봉쇄 조치를 내리면서 그에 대한 불안감도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로는 일단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5G, 친환경 이 두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연내 한 4개 정도 이제 기업에서 백신 임상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백신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 뭐 화이자 포함해서 존슨앤드존슨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 뭐 여행, 영화, 면세점주들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주요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주목을 해야 할 섹터들을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섹터 내에서 선별 작업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7일 소부장 강소기업 100% 지원을 받을 기업 46곳을 2차로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엠플러스, 나인테크, 엑시콘 등등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소부장 관련된 말씀해주신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소부장을 이끌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리노공업이나 동진 샘캠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기술력도 있고 이제 국산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요 100기업으로 선정된 상장사 위주로 보시는 것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소부장 관련된 정책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정책 관련주로 좀 엮이게 됐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나름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안정적인 심리가 있고 사실 전책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시장의 변동성이 많을 때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트렌드 자체가 해외에 좀 의존하는 것들을 많이 국내 기업에서 좀 개발을 해서 국산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뒷받침 돼주면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 그리고 같이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소부장으로 하면 뭐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솔브레인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뭐 나인테크도 그렇고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선점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그 외의 종목군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대장주들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 그 후에 그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가지 이슈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보시죠. 계속해서 주식시장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놓쳐선 안 될 주요한 일정들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반등세가 나오는데 불안합니다. 일단 이번 주는 아마 혼돈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가장 중요한 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변동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한 주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번 주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이슈와 여러 가지 해석들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 일단 삼성전자의 AI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아직 시장에서 뭐 그런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가야 될 길이겠죠. 그래서 AI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삼성도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늘 중요한 부분들 11월 첫날이다 보니까 또 중요하게 제조업 지표들이 다 발표되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 모두 다 중요한 경기와 관련된 변수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최근에 제조업 지표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중국은 살아났는데 고점에서 지금 플랫하죠. 어느 정도 방향성을 못 갖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미국은 다시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을 봤었을 때 최근에 그나마 중국 쪽은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팬데믹 코로나19 관련된 3차 유행 때문에 거의 영향을 한 번씩 받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직 그렇게 강하게 변화가 나오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느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을 키우지 못하는 지표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미국의 지표들은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어지는 또 한국 실적 발표에서 한국 타이언테크놀로지, SK 렌터카, 특히 렌터카 쪽은 그나마 이번에 좀 수요가 늘어났지 않았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소비 심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타이어 쪽은 오히려 회복세에 무게를 두는 관점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11월 3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됩니다. 지난달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던 소비자 물가가 일단은 기후의 영향 때문에 조금 더 비도 많이 와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꺾이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아직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은 시장에서 유동성의 힘이 오히려 소비자 물가 쪽으로 좀 더 자극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날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쪽의 결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4일 날부터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한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득표차 같습니다. 득표차가 얼만큼 강하게 벌어져서 한쪽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는지, 만약에 이게 안 되게 되면은 불복이 나오게 되겠죠. 불복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1일 그리고 또 좀 더 장기간으로 펼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 요인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보다 어떤 득표차가 좀 더 확대가 돼서 지지를 충분히 얻었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와야 그나마 금융시장의 안정권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3일 이후부터는 계속 또 시장의 변화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9월 공장 주문 ISM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기대 심리 지수죠. 이쪽에 대해서 한번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횡보 쪽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짝 올라오려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박스권 쪽에서 강한 지난 코로나19 전 때까지 회복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심리 자체는 아직까지 관망의 시각들이 뚜렷하다라고 봐야 될 또 하나의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중요한 기업 SKC 페노션 쪽인데 SKC는 일단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특히 물론 석유화학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동박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앞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실적을 발표하는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화이운 업황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 앞으로 전망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11월 4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바이오 쪽에서 알츠하이머 학회가 개최가 되는데 알츠하이머 관련된 또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지 여부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시장이 어떤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또 미국의 9월달 무역 수지, 10월 서비스 PMI, 그리고 또 ADP 취업자 변동, 자동차 판매 중요한 지표들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무역 수지 관련된 쪽은 아직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서비스 PMI 같은 경우도 아직 어떤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목할 게 10월 자동차 판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일단 현대기아차가 얼만큼 선전하고 있느냐에 대한 변화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는 테슬라 어떤 실적, 특히 10월 달에 판매가 얼만큼 늘었는지에 대한 여부들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이 또 좋아지겠죠. 게다가 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합쳐서 시장 점유율이 8.4%입니다. 오랜만에 8%대 들어왔던 부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세가 들어와서 SUV 중심으로 어느 정도 약한 10%대, 두 자릿수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치까지 보여주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현대기아차에 대한 눈높이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흐름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나올 수 있을지를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이날 실적 동향들 같이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11월 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같이 미국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중국이 그나마 서비스업 지표가 한번 빠르게 회복한 뒤로 우상향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5중 전회 때 지금 중국에서 한 얘기가 내수 중심으로 끌어가겠다라는 얘기로 일단 귀결이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대외 환경이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불확실하다 보니까 내수를 충분히 끌어내겠다라고 되면 서비스업 지표 쪽이 오히려 우상향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계속 추적하면서 그러면 또 중국 소비주에 대한 시각들이 좋아질 수 있는 바탕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교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흐름보다는 서서히 변화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은 여전히 지금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은 좀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다시 하향 쪽에 무게를 두면서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만약에 이번에 부영책이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서비스업 지표가 급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보게 되면은 일단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 어떤 반대적인 해석들도 한 번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같은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중요한 또 기업들의 카카오 게임즈, SK 하이닉스, 롯데정밀화학, 특히 SK 하이닉스 또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특히 이번에 인텔의 SSD 사업부 인수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퀄컴, 특히 스마트폰 수요와 관련된 쪽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변화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11월 5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엔트그룹이라고 하는 요즘에 좀 뜨겁죠.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 모두 다 IPO에 대해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엔트그룹 같은 경우 3,000조 가까이가 몰렸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라고 하게 되면 한 나라 GDP까지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죠. 그런 쪽에서 일단 본격적으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외국인들이 여기에 IPO 들어가느라고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상장이 잘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변화가 외국인들 쪽에서 이 이후에 나오는지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나 FOMC 회의가 발표 예정인데 FOMC 회의는 이번에 일단 또 뉘앙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는 유동성 충분히 공급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재정 정책이 못 따라온다. 이런 쪽에서 이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또 토론을 계속 하는지 여부들 그리고 충격이 나오게 되면 계속 어느 정도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입장 변화가 없는지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넷마블이 세븐 나이츠 타임 원더러라고 하는 게임들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로 나오죠. 이쪽에 대한 인기가 또 이어지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11월 5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중요 기업들 대표적으로 카카오 실적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통신주 쪽에서의 실적 물론 LGU 플러스가 많이 다른 통신주에 비해서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은 5G 관련된 쪽의 모멘텀이 많이 꺾여 있다는 쪽에서 아직 실망감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KTNG 같은 경우도 실적 꾸준하게 우상향이 이어가는지 여부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또 내년에 대한 전망치 흐름들 컨텐츠와 함께 변화가 이끌어지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11월 6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소록스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되는데 조명기구 관련된 업체죠. 아직 강하게 변화가 들어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일단 IPO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또 중요한 미국의 10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실업률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만 이 의미 있는 좀 실업률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취업자 수 대표적으로 풀타임 잡에 대한 어떤 고용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야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정체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의 질 자체는 아직 미국 쪽에서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반등도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 9월 달에 독일의 산업 생산 안 좋을 겁니다. 얼만큼 안 좋아졌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롯데케미칼 실적의 기대감 상당히 높죠. 그리고 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최근 들어서 택배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이 많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좀 늘어가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부담이다라는 점도 염두를 하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한 여러 가지 일정들과 기업들 실적 발표와 관련된 부분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대선과 관련된 미국 쪽에 대한 어떤 변수가 시장에 대해서 확대 요인으로 나오는지 일단 주 중반 이후에 흐름들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한 주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이번 주 놓쳐선 안 될 주요한 증시 일정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회 카카오입니다. 오늘장 1%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의 우성첨단 소재는 오늘장 10% 넘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8위의 박셀바이오는 연일 급등하는 가운데 오늘도 오르면서 장중에는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7위의 삼성전자 오늘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소폭 오르고 있고요. 6위의 소리바다는 경영권 분쟁 소식에 개장 후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5위는 HMM, 4위는 삼성엔지니어링, 3위는 국영JNM, 2위는 셀트리온, 1위 LG화학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HMM입니다. 이 종목 최근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의 이 배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지난 31일 부산항에서는 HMM 컨테이너선 두 척이 미국으로 출항했습니다. 예정이 없던 긴급 출항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MM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에 대한 의견입니다. 9,500원 가도 좋고 여기까지도 좋다. 악성 매물만 잘 소화하면서 우상향으로 가자. 지금 움직이는 꼴을 보아하니 10,000원 찍는 거 보려면 고생 좀 하겠네. 거참 지수 반영 좀 합시다. 코스피 올라가잖아. 같이 좀 올라가자고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9,500원까지 가도 좋고 여기까지도 좋다라고 하시면서 악성 매물 잘 소화하면서 우상향으로 가자라고 하셨는데 악성 매물이 어디에 좀 있었나요, 전문가님? 악성 매물이 그렇게 크게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워낙 오랫동안 바닥에 있다가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특수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물 컨테이너 선박 관련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마스크를 생산해서 뭐 또 수출을 한다든지 수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물동량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점차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증가했고 또 하나가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배송, 배달, 뭐 해외 직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이 빠르게 좀 성장하는 네.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악성 매물은 그래서 고점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10,000원 돌파에 대한 기대치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000원 혹은 12,000원까지도 상승률이 보여집니다. 지금 보수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12,000원 매도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8,300원은 좀 손절 라인 잡고 가셔야지 안전적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300원 잡아드렸습니다. HMM 요즘 뭐 선박회사 유류비 부담도 줄고 또 운임, 해상 운임이 높아지면서 수익성 개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이 최근 대형급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영석유 회사와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이 회사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7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안타깝지만 스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서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의견입니다. 12,500원 돌파하는 순간 저 멀리 날아간다. 지금이 저가인 걸 똑똑히 기억해둬. 예상이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종가 예언자입니다. 오늘 종가 12,650원 해서 13,3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딱 상승 초입이긴 한데 오늘 날아갈 위치는 아니고 내일쯤 가려나 15,000원까지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더 오를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12,500원 돌파하는 순간 저 멀리 날아간다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의 스탑을 드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은 그 대규모 수주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순이익률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매출액 이슈만 있었는데 항상 승자의 저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 삼성물산이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면 호주 쪽에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 있었고 그 호주 공장에 대해서 어떤 납품을 하게 됐는데 그 납품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저가 수주를 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악재로 잡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직까지는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는 퀘스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업이익이나 수익성에 대해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호재도 중요하지만 수급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2,800원, 뭐 3,000원 이런 부분이 저항이 돼서 수익 구간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스탑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800원 저항대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 게시글 보면 딱 상승 초입이긴 한데 오늘 날아갈 위치는 아니고 내일쯤 가려나 15,000원까지 본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15,000원까지는 그럼 무리일까요, 전문가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차트적인 부분이 바닥입니다. 하지만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문난 장치에서 큰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도 포지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국영 GNM입니다. 이 회사는 한화건설로부터 44억 4,500만 원 규모의 인천 여성병원 복합 유리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의 6.08% 수준으로 계약 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말까지입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영 GNM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영 GNM에 대한 의견입니다. 4,550원 매수 타이밍 왔을 때 냉큼 진입 성공 2만 주로 들어왔다. 이제 얼른 4,700원 다시 가자. 역시 그냥 가는 종목은 없구나. 일단 털어야만 간다. 다들 버티면 좋은 날 안 오겠나. 오늘 종가는 2에서 3% 사이라고 본다. 이것이 바로 진리지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 보면 그냥 가는 종목은 없다. 일단 털어야 간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털어냈나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사실 이제 10월 14일 날 한번 물량을 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으로 간다면.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악성매물 소화 후 다시 한번 슈팅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국영 GNM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44억의 유리공사 수주가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고요. 다만 신용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신용이 한 9% 가까이 지금 비율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언제든지 신용은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상승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투매로 나온다면 리스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스탑을 들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구경 GNM. 그럼 다음 게시글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가는 2%에서 3% 사이라고 본다. 이것이 바로 진리지라고 요즘 이렇게 종가를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디까지 좀 보세요, 구경 GNM은 전문가님? 이렇게 종가를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좀 듣고 싶은데 네. 그 구경지연님 지금 수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정호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호가라는 것은 매수가가 매도가보다 많은 건데 지금 매도가 5만 5천 주 잡히고 15만 3천 주가 매수로 잡히는데 이게 허매수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5장이 되면은 만약 여기서 호가가 역호가로 바뀌지 않으면 다시 투매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보수적 관점이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5개 창구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KB증권에서 매도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구경 GNM 오늘의 3위 종목 확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2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미국 자회사 셀트리온 USA가 2,1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이샘피 뉴트를 미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참 그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입니다. 두고 보자 치료제 승인이 나도 눌러댈지 진짜 징글징글하고만 호실적 호재에도 빠지고 악재는 당연히 빠지고 그럼 이건 대체 언제 올라? 가격에 빨간불이 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알아서 잘 파시면 됩니다. 어차피 버텨봤자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 호실적에도 빠지고 악재에도 빠지고 대체 언제 올라라고 막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셨는데 셀트리온이 참 안 가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식은 이제 PVT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예. 가격적인 전략, 거래량적인 전략, 그리고 시간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은 모멘텀 다 좋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을 수 있겠지만 거래량 전략이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악재적인 요인이 잡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수매수 포지션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잡으시면 조금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지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럼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가격에 빨간불이 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알아서 잘 파시면 됩니다. 라고 이분도 역시나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셀트리온 그렇다면 어디까지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솔직히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부분이 예. 결국은 좋은 기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종목이 항상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26만 원 정도 부근에 저항이 또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26, 7만 원 정도에는 정리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셨다가 다시 또 눌림 자리고 쌍바닥 자리에서 매수하신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26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확인하셨고요. 오늘의 1위 종목 이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사업 부문 물적 분할을 결정하면서 LG화학은 오늘 장중에 50만 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다시 60만 원 선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요. LG화학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LG화학도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60층 잘 버티더니 50층까지도 내려가고 이제 40층도 조만간 보여주는 건가? 오늘 59만 원의 추매 완료, 연말 박앤세일 감사합니다. 9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매도 거래일이 딱 4일. 다들 꽤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하셨습니다. LG화학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사실은 LG화학은 참 럭키 금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죠.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진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분할에는 물적 분할이 있고 인적 분할이 있는데 물적 분할은 연결재무제표상 다시 실적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너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자리고 그 기간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스탑을 하고 크게 빠지지 않은 구간에서는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LG화학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59만 원에 추매를 완료했다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매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조금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한 55만 원 부근, 그 부근부터 좀 추매하시면은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요즘은 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서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대륙재간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요즘에 저PBR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불안정할 때는 차트 바닥 혹은 가치 평가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주시장에서 일반감 부분의 시장 점유율 60%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겨울철 관련 수혜주로 또 두각을 받게 됩니다. 야외 캠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증가했다고 하고 그와 관련된 제품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들 두각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BR 1, 2하의 저평가주로서 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PBR이 낮다라는 것은 청산가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청산가치 대비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식을 다 매수했을 때의 가치와 그다음에 회사의 가치가 비교했을 때 지금 더 낮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상반기 영업이익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라는 부분, 즉 저평가이면서도 영업이익이 증가돼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목이라 주목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자 다중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다중바닥 이후에 양봉 이후 턴어라운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은 확보되었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전체적인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 4,300원 부근이거든요. 4,300원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지지와 저항 논리 좀 논리에 따라서 저항이 보이게 되는데 좀 긴 흐름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6,500원 이 부분에는 윗꼬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될 때는 지금 자리에서 좀 밑으로 내려와서 3,200원까지 좀 폭을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자분 중에 좀 거액 또 좀 쉽게 하면 슈퍼개미 투자자라는 분들도 이쪽 지분 매집이 최근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은 또 좋은 어떤 투자 의견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대륙재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